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부와 각각 지방청에서 여러 가지 호국 보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6월달 항공료 할인부터 기차 무료 탑승, 그리고 또 택배 회사에서 또 무료로 택배 서비스도 해주고, 가전제품을 샀을 때 LG나 삼성에서 또 사은품 지급하는 거, 그리고 호텔 할인, 여러 가지 지금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영상과 그 앞에 영상. 그러니 6월달 특별히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찾아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만 지급을 해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못 받으시면 또 그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혜택들을 잘 받으시고, 이번 내용은 공무원 재해 보상을 보훈 체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범정부 협의체 공식 출범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가보훈부 보도 자료를 보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자료 추천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이곳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에서 나온 보도 자료였습니다. 보도 시점은 5월 27일 화요일 날 배포했던 자료였고, 공무원 재해보상 보훈 체계 강화 범정부 협의체 공식 출범 1. 국가보상정책연구회 발족 27일 첫 회의 개최 보훈부, 인사처,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 공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더 신속한 심사 등록 및 보상 예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자, 왜 이런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여기 상세하게 나옵니다.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와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은 27일 화요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보상정책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보훈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보훈제도와 재해보상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심사 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이 인공지능 기술 기반 장애 등급 예측 모형 사례를 발표한 후 재해 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훈부와 인사처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를 개최해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체계 연계 혁신,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장과 주요 재해보상 신청기관 등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천 과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는 보훈부와 인사처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 과제의 일환으로 보훈부 심사기준과장과 인사처 재해보상 심사 담당관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출범했다. 전략적 인사교류, 범부처 협업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를 대상으로 전략적 인사교류 시행,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장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담당관이 서로 이렇게 인사교류를 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승우 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회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재해 발생 위험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출처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보면서 보니 이 주된 내용은 공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그러면서 첫 번째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이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를 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각각 기관별로 모여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될 것인지, 그러면서 또 신체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거, 또 장애 등급도 판정을 해줘야 되고, 아마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회 국가보상정책연구회 개최 계획이라고 다시 또 나와 있네요. 보니 운영 목적,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예우 등 국가 책임 강화 필요. 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국가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적 소통, 공동제도 연구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동안은 국가보훈부에서 전쟁이나 전투 중 부상을 입은 분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산불 진화나 범인 검거, 그러면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되면 일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무를 수행을 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대한민국이 전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투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나 상위 유공자가 줄어드는 대신 공무로 인한, 공무 중 장애로 입은 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무원 재해보상보훈체계 강화와 관련된 범정부 협의체 공식 출범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